안녕하세요. 매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문조사 하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 포트폴리오의 16번째 투자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컨셉이 뭐였냐면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여기에 관련해서 5가지의 후보를 제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종목 5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1%의 투표를 얻었고, 메타 플랫폼즈가 23%, 아마존이요 43%라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때 16번째 투자 종목으로 선택이 됐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아마존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때마침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7월 28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어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 27일 보내드리는 아마존에 관련된 미주은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아마존의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전반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호재가 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프라임데이가 매년 있잖아요. 올해 그런데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3억 개가 넘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역시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요. 자, 아마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물품을 구매를 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백화점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게 아마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가전에 가장 필수적인 이런 물품을 한 사람이 32% 정도가 되고 있고요. 헬스 그리고 뷰티 쪽이 28%, 그리고 전자제품이 27%고요. 의류 그리고 신발도 23%나 됩니다. 자, 가드닝이나 아니면 홈,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사용되는 아이템이 20%,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케어 물품이 17%나 됐고요. 스마트 홈도 아마존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17%, 그 밖에 그로서리가 16%, 뭐 장난감이라든지 비디오 게임도 15%,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10%, 아기용품도 9%나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을 이번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었는데 바로 아마존이 원 메디컬이라는 헬스케어 관련 종목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졌습니다. 39억 달러의 원 메디컬을 인수한다, 헬스케어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여기서 원 메디컬이 어떤 기업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미국 전역에 180여 개의 의료시설에서 1차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1차 진료 서비스니까 이제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00개 이상의 기업의 직원들에게 대면 진료 그리고 원격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대면 진료, 원격 진료 둘 다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IT 기술에 기반해서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앱을 이용해서 원격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원 메디컬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도 그렇고 메타 플랫폼즈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 사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경쟁력은요, 데이터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접속을 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지금 아마존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이 진료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된다면 아마존이 나중에 향후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아마존이 향후에 헬스케어의 강자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아마존 스톡 프라이스 프레딕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글은요, 데이빗 그레나한이라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분이 7월 18일 날 작성한 글인데 아마존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의 매력을요, 이 글 하나에서 좀 정리가 가능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쓰여진 그런 글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아마존의 주주분들께서는요,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이런 내용을 간추려 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커머스겠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온라인 리테일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등 기업이죠. 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요, 이제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구독자가 되시면 이 프라임 멤버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추가적인 요금을 납부를 해야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따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의 수가 무려 2억 명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물론 이제 1등은 넷플릭스죠.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구독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컨텐츠에서 너무나 수준이 낮다. 따라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랑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의 수준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얘기지만 차츰차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WS죠. 자, 이 부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모습에서도 1등 기업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홀푸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이죠. 따라서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품질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홀푸드는 보통 이제 올가닉 푸드라든지 한 단계 좀 높은 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식료품을 제공하는 특화된 그런 슈퍼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홀푸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필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팩이 뭐냐면요,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약국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약국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슈퍼마켓 안에 입점을 시키면서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오디블이 있는데 오디블은 오디오북입니다. 자, 오디오북이요, 지금 현재도 잘 나가고 있지만 향후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분야거든요. 가면 갈수록 아마도 사람들은요, 이 시청 중에서 이 청각에 많은 의존을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스마트홈이 추세가 가속화되면요, 이 오디오북의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의류입니다. 자포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아마존 로보틱스, 딜리버리를 지금 담당하고 있죠. 자, 필팩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이고요. 트위치도 있습니다. 트위치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바로 밑에 MGM이 나오거든요. MGM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컨텐트 프로덕션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스튜디오잖아요. 영화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그 프로덕션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최근에 인수를 하고 있는데, 자, MGM의 의미가 왜 여기서 클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아마존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독자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MGM 합병을 이용을 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사실 아마존은요,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어서 3위의 디지털 광고 강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광고의 수입이 미미한 상태인데 이미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MGM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아마존도 최근 들어서 아마존 자체적인 컨텐츠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나중에 가면 굉장한 스트리밍의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 알렉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Virtual Assistance를 제공한다. 저도 이제 집에 알렉사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대화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알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9.com 서치 앤 광고 쪽이고요. 마지막으로 링이 있는데요. 링이 이제 알렉사랑 함께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마트 홈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링이다. 따라서 알렉사랑 연동해서 나중에는 우리 집에 있는 대부분의 사물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의 비즈니스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결정할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한번 논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자, 아마존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힘은 뭐였냐면요. 이들이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아마존은요,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제 뭐 매출도 굉장히 많이 증대시키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과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가장 커다란 주요한 방법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비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시장은요, 뭐 지역적인 시장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 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의료 기술에도 관심이 많고 뭐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두 개의 길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새로운 분야가 하나는요, 디지털리제이션 오브 쇼핑입니다. 따라서 쇼핑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디지털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텔레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격 진료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거든요. 자, 일단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쇼핑을 보면 아마존 고 그리고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아마존의 숍들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얼리스 페이먼트, 즉 우리가 쇼핑할 때 이제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집고요. 물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아이디가 다 찍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 사람이 지금 샵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이 뭐 물건을 집으면 바로 어떤 물건을 지금 장바구니에 넣었다는 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면 됩니다. 아마존 페이에 연동이 돼 있어서 쉽게 쇼핑을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에는 아마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글을 작성한 필자의 의견에 의하면요, 이 시장은 2026년까지 388빌리언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장은 이제 아마존 케어, 즉 원격 진료죠. 사실 아마존 케어는요, 예전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아마존은 늘 그런 식으로요, 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좀 시험을 하다가 나중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존 케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 복지의 하나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이 아마존 케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띄어서 살펴보면요, 한 636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28년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현재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 두 분야에서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된다. 바로 AWS인데요. 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2년 동안 매년 37%씩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봤잖아요. 33%라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1등 기업을 지켜내고 있는데 이 1등 기업이 아직까지도 최근 2년 동안 성장률이 37%였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거든요.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부분이고요.
전체 매출에서 16%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만들어내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뭐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기여한 오퍼레이팅 인컴이 무려 6.52 빌리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AWS고, 다행히 이 AWS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마존의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베어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존의 투자를 생각할 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크로의 컨디션이다. 경제의 거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한 비즈니스, 기업들도요, 계속해서 그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마존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거기에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또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면서 아마존처럼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는 기업들은요, 이 달러 환율 때문에도 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in the UK라고 나와 있는데, 영국의 규제 당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영국뿐만 아니죠. 영국은 지금 서드파티 셀러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자, 그 밖에 EU의 규제 당국에서도 현재 이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엔티트러스트 이슈, 독점 규제 관련해서 어떠한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면 또 이제 벌금을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러한 독점 규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많은 견제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아마존의 주가는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4,294곳이 지금 아마존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4,294개의 기관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아마존의 주식의 보유 비중을 늘린 기관은 2,364개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지금 현재 아마존의 매수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오히려 홀딩을 좀 줄인 기관들도 있습니다. 1,585개의 주식 전문 기관에서 아마존의 비중을 줄여나갔다. 따라서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관보다는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모닝스타라는 전문 리서치 기관이죠. 자, 이 모닝스타에서요, 아마존의 주식의 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언더밸류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무려 42%나 디스카운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첫 번째로 굉장히 넓은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굉장히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쟁력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마존이다. 지금 현재도 경제적 혜자로 인해서 경쟁자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고요. 경쟁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분간 1등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모닝스타에서 지금 42% 디스카운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자, 이 기사는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 두 개의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지금 줍줍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기사인데요. 2022년 7월 13일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 페어밸류,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58%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된 거죠. 여기서 42% 정도 저평가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월마트는 반대로 한 9% 정도만 저평가가 돼 있다. 따라서 결론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존이 월마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42%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42%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좋은 그런 비즈니스의 번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조만간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지금의 추세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평균적인 주가의 전망치를 살펴보는데 기준이 2026년입니다. 앞으로 한 4년, 5년 후에 주가가 262.39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21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21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자, 262 나누기 121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2.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를 반영해 보면 아마존은 현재 투자하면 향후 한 4, 5년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다. 한 2.2배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262달러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어닝이라는 탭이 있잖아요. 어닝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가 이제 어닝 서머리가 나오고 두 번째가 어닝의 전망치가 나옵니다. 어닝즈 에스티메이트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애뉴얼, 즉 매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애뉴얼로 바꾸고 나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에 이제 수치가 써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EPS의 전망치가 올해 말까지는 38센트,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2달러 52고요. 2024년까지는 4달러, 2025년까지는 5달러 67, 그리고 2026년에 7달러 85라는 어닝의 전망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전망치는 4달러 14센트고 그리고 가장 높은 전망치는 12달러 79센트인데요. 중간치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 전망을 내고 있는 전문가의 숫자가 한 7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중간치가 7달러 8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달러 85가 EPS니까 여기에 멀티플을 곱했을 때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7달러 85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다시 들어가 보죠. 7달러 85를 262 7달러 85. 자,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게 바로 멀티플이죠. 아까 7달러 85가 EPS였잖아요. 실적이었죠.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이제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2026년까지 아마존이 만약에 어닝을 7달러 85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멀티플은 33배다. 이 33배라는 멀티플을 기록할 수 있다면 주가가 26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33배보다 멀티플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적이 7달러 85부터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과연 이 정도의 주가가 형성될던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아마존을 만약에 사지 않는다면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현재 소비자들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코어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AWS 빼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AWS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매크로의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쇼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단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에도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간을 넓혀봐서 좀 길게 본다면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성장 추세가 대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홈이라든지 그 밖에 디지털 페이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아마존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요, 어떻게 보면 밸류 테리토리에 와 있다, 가치주로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가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지만 만약에 다음날 있을 어닝 결과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또 폭락할 수도 있겠죠. 자, 반면 이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다면 의외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로서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요, 이번 주 아마존의 어닝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